115페이지 이제 농지를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에 대해서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이게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합법적으로 빌려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 농지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어떤 분이 농사를 임대해서 빌렸지 않습니까? 빌렸을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보장을 합니다. 3년, 이게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얼마를 보장한다? 3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노지에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같은 걸 지어서 농사를 짓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비닐하우스 지인값을 뽑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임대차법.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지를 샀는데 다른 사람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1년 농사를 지었으면 우리는 2년 동안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어떻게 한다? 보장을 해줘야지 내가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뺏어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8페이지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과 방법 이렇게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 계약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건 우리 주택임대차법하고 똑같으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 누구한테 제3자에게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물권법, 채권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기영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죠.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81년도에. 그 만드는 걸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좀 서민들에게 뭔가 좀 서비스를 하나 해줘야 될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만들어낸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내 전세금을 보호할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그냥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빌렸기 때문에 채권법입니다. 근데 전세를 한 걸 전세 등기를 하게끔 되면 등기부등이 오르기 때문에 물권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 등기를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물권법이 돼서 등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등기를 하기에는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세 등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주인들이 딴 데가 살아봐. 싫어 나가.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 많어. 이러다 보니까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은 있었는데 서민들이 그 법을 이용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 정부에서 해놓은 게
협조를 안 해주는 주인한테 가서 사형선고서 받지 마라. 그냥 계약서 가지고 어떡한다? 동사무소 가서 봐서 그러면 그거를 물권법을 채권법을 물권법으로 바꿔줄게.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임대법의 핵심입니다. 전두환이가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법은 잘 만들었어요. 전두환이가 육사 중에서도 몇 등 했는지 알아요? 사당에서 꼴찌에서 3등 했어. 근데 어떻게 이런 그 주택임대조법을 어떻게 만들어냈어? 참모들이 만들었다고? 참모들은 더 돌대가리야. 내가 보면 총 쏘는 건 알지 무슨 그걸 알아. 우리같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왜 어떻게 이걸 알고 이걸 만들어내냐고. 내가 보기엔 진짜 잘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얘기했지만은 박정희 정부는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거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두환이가 임대차 보호법 만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마지막 부동산에 관한 정리를 한 것이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제가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제일 잘 만들었던 거 정확하게 해결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없는 백지에서 만들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보게끔 되면 일제 천황의 조선 시가지 정에 따른다. 이런 식의 법률이 있던 거를 박정희 정부에서 다 뜯어 고쳐서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법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걸 싹 다 정리해서 제대로 만들어 현대법에 현대 생활 딱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김대중 정부예요. 누구 무슨 내가 정치적으로 이게 한 얘기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봤을 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돌대가리가 어떻게 한다? 잘 만들어냈다 이거야. 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돌대가리인 줄 알으니까 야 좀 똑똑한 애 데리고 와서 너 이거 지금 어떻게 한다? 다른 건 잘못했는데 뭘 잘하는 윽박 지르는 거 잘해. 너 이거 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 만들어내. 안 만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죽게 가지고 연구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있었는데 주인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 부분을 못 받았는데 그래 나한테 가서 돌아가 짓지 마 달라고 하지 마 그냥 동호회 가서 찍어. 누가 계란을 세우냐 못 세우냐 했는데 누가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진짜 기가 막힌 법이야. 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부동산을 강요하는 사람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똑같이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농지임대차법도 똑같이 하는 거고 주택임대차법은 2년인데 여기 몇 년? 3년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이제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 23조 1항 4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언제 간다? 3년 이상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법이 있죠, 법. 우리 젊으신 분들. 법이 있죠. 법의 조항이 임의 조항이 있고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법을 볼 때는 이것이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법 있죠. 상속법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배우자가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11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가리겨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배우자 1.5, 나머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11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해놨죠. 해놨는데 그건 법이 정해놓은 거고 아버지가 야 너희들 필요 없어. 나 배우자한테 다 줄 거야. 그럼 법이 그렇게 해서 배우자한테 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임의조항이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실 때, 네가 갔냐, 내가 갔냐 따질 때 1.511이야. 무슨 얘기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년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오면은 1년 있으면은 전역하고 오니까 1년만 계약하겠습니다. 알았어, 1년만 계약합시다 했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 1년 있으니까 나가 했는데, 그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야. 그건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어도 합의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실제로 매매하고 샀죠. 사갖고 변호사 등기했죠. 공증했죠. 샀다고 놨다고. 그러는데 몇 년 있다가 나 파는 거 아니야 했어도 허가를 받지 않은 거 그 계약 자체가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럼 몇 년 후에 가서 그거 판 거 아니야 하면 그냥 꽝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강행 규정이 있고 그냥 임의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거는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법이나 이게 뭐야? 농지임대차보호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설정해놓고 해서 거래한 것 자체가 나중에 파는 사람이 나 파는 거 아니다, 내 땅이야 해도 그 계약 자체가 돈을 아무리 준 것도 왜 무효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내가 너 돈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땅을 가져가지 못한다. 선생님, 양 당사자 중에서 임차인은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이런 게. 아까 얘기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돼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1년이라고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다행 경쟁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는 무효지만 임차인이 3년을 주장하면, 근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여기도 좀 적혀 있고. 아니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계약한 대로 난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지. 임차인은. 그런데 임대인이 1년 됐으니까 나가 했는데 했어도 나 못 나가 하면 무조건 2년까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야?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있는데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는 법은 강행 규정이고 이건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으로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끼리 이렇게 합의해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 법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임대차 기간을 정의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3년으로 본다.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재계약의 경우에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어떤다? 적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농지를 살 때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3년 가서 봤더니 2천만 원 보증금이 있어. 그 보증을 우리 주택처럼 나 보증 2천만 원 보증금 낼 때까지는 내가 이걸 점유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줄 때까지 10년, 20년 계속해서 3년이 지나도 우리 못 찾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입차 들어갈 때 이게 주택임대차처럼 전세 얼마 들었는지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게 민법이 있죠? 민법 303호 전세권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농지를 가지고
농지임대차 보호법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할 때 내가 2천만 원, 2천만 원의 전세를 들었습니다는 안 받아준다. 전세를 들었습니다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로 내가 200만 원을 연세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약점이 3년 동안 맨 처음에 했는데 3년치를 내가 일시불로 다 줬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3년이 지날 때까지 돈 하나도 못 받고 어떡한다? 기다려서 내보낼 수는 있지만은 현금으로 물어줄 때까지 그 전미를 못하는 건 아니다는 게. 첫째 번째 그 면읍동사무소에서 내가 이 농지를 1,000만 원 전세로 했습니다. 2천만 원 전세로 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받아주지를 된다? 안 한다는 얘기. 이해 가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 3년 정도, 길게 잡아서 3년 정도만 내가 점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보증금을 물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